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종구 수장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서 이슈화된 인기 있는 종목, 즉 실적 개선주라든지 정북 정책주 또는 현 장세 흐름에 맞는 테마주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은 매일 나오는 종목 뉴스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만 잘 해도 수익 내기가 크게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뉴스 특징주 재료 노출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심리와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언제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이밍 기법은 동영상 맨 뒤에 링크를 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한 20여 종목이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현대차 자율주행 승부수 해서요, 자동차 부품주 길목 지켜라 라는 제목이죠. 한번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자율주행 기술 회사인 액티브와 합작사를 세운다는 소식에 차 부품주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번에 합작사가요, 보면은 미국 업체 액티브와 4조 7,800억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각각 50%씩 갖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죠. 4조 7,800억이면요, 뭐 한 2조 4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업체와 현대차 합작사가 경쟁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요, 최근에 만도 주가는 오히려 해서 상승 추세에 있다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주 업종 종목들을 보면요,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그리고 ADAS 관련주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그리고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기술을 개발 중인 대성 엘텍, 그리고 ADAS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는 코리아 FT,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차량 사물간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라닉스, 이렇게 네 종목을 언급을 했는데, 한번 이런 재료가 났던 뉴스가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주가 모습을 보면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만도죠. 만도가 합작사 설립에 대한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 덜썩 주저앉은 모습이죠. 재료로 인해서, 악재로 인해서 2,700원, 34,900원 7%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날 개인들이 24만 9천 주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우려와 반대로 서로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히려 개인들이 30만 주를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전날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 추세에 있던 할 때 매수를 했던 주체 세력이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7% 하락할 때 한 3만 5천 주,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매도에 그치고 그 다음날 29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띄우는, 상승을 시키고 있는 주체 세력인 외국인들이 전혀 물량을 털고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건 최근에 나왔던 그 뉴스는 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시 55분 지나고 있는데 주가는 650원, 1.8%, 어제도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시장의 약세죠, 지금요. 지금 종합지수가 거래소 시장이 한 21포인트 조금 급락하다 보니까는 대형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락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길어질 것 같지도 않다라는 관점에서 뭐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뭐 한 34,000원 내외. 그러니까는 그 뉴스, 합작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가 저점이 33,550원입니다. 그 정도 순간 34,000원 밑에서는 아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크게 부담은 없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하고 주가를 띄웠던 주체 세력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율주행 이제 관련주들이죠.
네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대성 엘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엘텍이 합작사, 자율주행 합작사를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진입했죠. 29%, 0.9, 그러니까 상한가입니다. 228원, 상승한 990원. 이날하고, 그제하고,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 주체 세력이 바로 개인이죠. 그날 10만 주, 51만 주, 4만 주 매수했죠. 그러면 개인이 매수해서 뭐 불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개인도 주가를 띄우는 주체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종목 비중은 낮지만요. 자, 우측에 보면은 6월 하순경이죠. 6월 26일입니다. 이날도 상한가 진입했는데, 예? 이때 그러면 과연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도 6월 26일인데요. 25만 주 개인이 매수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28만 주 매도. 그러니까는 이 6월 하순경에 주가가 크게 뛰었던 지금 현재 그 가격대 수준입니다. 어떤 가격대와 지금의 가격대,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 그러니까 자릿수 변경이 있죠. 세 자리에서 네 자리고, 우리가 또 10,000원 돌파할 때도 주가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번 상한가 들어갈 때 물량이라든지 그런 물량에 인해서 조금 더 쉬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상당히 싼 가격대에 있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대에 매수를 못하고 내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대에 매도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계속 노려보다가 주가가 움직이면은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타고난 동물적 감각이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해달라. 나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만도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면요. 아까 위에 나온 한 20여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을 기사를 장이 열리기 전인 9시 이전에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채널에 들어가면요. 정보란에 다음 카페를 링크해 드렸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들어가면은 제 채널에 들어가면은 이소장 증권 TV 채널에 들어가면은 우측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 정보란 밑에 이소장 증권 TV에서 다음 카페를 링크를 해놨어요.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음 카페로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은 뉴스 특징주 분석해서 있죠. 오늘 아침에 한 8시 20분쯤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 70, 82에 조회가 됐네요. 그러면은 아까 나온 기사들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기사를 제목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바로 그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사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 종목입니다. 폴더 붙본 시장 확대 OLED 투자 사이클 시작해서요. KB증권에서 나왔죠. 내년 삼성전자의 2세대 갤럭시 폴드 출시 등으로 폴더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OLED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선호 종목으로요. 삼성전자, SFA, 한솔케미칼, BH가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이죠. 내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해 화웨이와 LG전자, 샤오미, TCL 등 다수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다양한 폴더블 폰을 출시할 전망이라며 최근 애플은 코닝에 2,900억 원 규모로 폴더블 글라스 추가 투자를 단행하면서 아이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망했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번 여기 나온 종목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케미칼 나왔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뭐 한 4, 5개월 정도 행보 박스권을 이루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이 있는데 거래량도 작아요. 전일 거래량이 뭐 한 22,000주. 그죠? 지금 현재도 뭐 5,000주니까는 전일 거래량보다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움직임이 둔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BH도 뭐 꾸준하게 상승 추세,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게 며칠입니까? 한 열흘 정도 상승했는데 개인들의 매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물량을 바로 기관이 받아주고 있죠. 기관이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이라는 얘기죠. 오늘도 기관들의 소폭 순매수가 있지만은 조금 움직임이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 우리가 이번 주 초반이죠, 말씀드렸던 덕산 네오룩스가 그 관련주로서 오히려 낫지 않나는 그 판단이죠. 뭐 덕산 네오룩스도 오늘 100원 하락한 21,600원, 연중 고점 돌파를 앞두고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폴더폰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가 그날 아침에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국면이 연출됐죠. 그래서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주가를 크게 뺄 마음이 없다. 하지만은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아침에 높게 출발해서 주가가 밀릴 때 거래가 크게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조정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21,000원 초반대 수준에서는 매수 관점. 다른 종목보다는 OLED 종목 중에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 하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교보증권에서요. 삼성전기 3분기 실적 성장세 예상에서 매수 의견이죠. 교보증권은 27일 삼성전기에 대해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1,000억, 영업이익은 1,5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61%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 분기, 2, 4분기 대비해서는 한 7%, 9% 증가한다. 최근에 삼성전기도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한 군데서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 증권사라든지 매스컴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여기 내용 보면 3분기는 전형적으로 계절적 성수기로 분류되는데 모듈 기판 사업부가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한번 차트 흐름, 이러한 재료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삼성전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상승 추세에 있죠. 오늘도 한 1,000원 상승한, 지금 종합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 하락하는데도 하방 경직이 강한 그런 모습이면서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최근에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꾸준한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물량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초반에 삼성전기에서 언급을 해드리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10만원 밑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망치는 그냥 유지하도록 하고, 뭐 삼성전기 지금도 뭐 10만원 밑에 내려오면, 오늘 뭐 저가 수준이 99,000원이죠. 뭐 요 정도 수준. 아니면은 조금 좀 21선이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죠. 그러면 21선이 좀 매일같이 지금 97,000원 정도예요. 근데 매일같이 상승하니까는 21선이 맞닿는 선, 그러면서 거래가 감소해야 된다 그랬죠. 왜 거래가 감소한다 얘기는 주가가 최근에 85,000원대에서 지금요 10만원대까지 왔는데, 그러면 차익 매물, 또 시장이 상당히 크게 하락하면서 불안한데도 이건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는 감소한다. 그러면 거래량 감소는 바로 매도세가 적기 때문이죠. 만약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 매수세가 없어도면은 주가는 흘러내려야 되는데, 주가는 10만원 선을 지지하면서 거래가 감소한다기는 매도세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아까 말씀드린 뭐 시장 영향도 있으니까는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21선 수준, 좀 올라오고 조정받으면 아마 98,000원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메트리, 2차 전지 안정성 이슈 북각이죠. 최근에 이
뉴스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나오는 것이 2차 전지에 대한 보고서가 뭐 종목은 틀리더라도 계속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이노메트리네요. 뭐 최근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롬에서 뭐 계속적으로 나왔죠. 한번 내용을 볼까요? SK증권은 27일 이노메트리에 대해 올해 하반기 주요 고객사 증설 투자로 검사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전인가요? 태백 쪽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죠. 2차 전지.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큰 폭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에 주저앉았는데, 오히려 이노메트리는요, 오히려 이거는, 검사 장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이 부각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혜도 된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용량 증가와 함께 배터리 안정성 이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검사 장비 수요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설명했다. 우측에 보면요, 거기에 따른 이노메트리에 대한 회사 개요하고 핵심 상승 논리를 말씀드렸는데요. 회사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엑스레이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업체다.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사고에 따른 고객사의 공정 내 안정성 강화와 제조 공정 수율 향상에 따른 엑스레이 검사 장비 수혜가 기대된다.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2020년까지 배터리 생산 능력을 2017년 대비 5배가량 증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폭의 매출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44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한 90억으로서요. 한 34% 정도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얘기입니다. 한번 그러면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반응. 아무리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온들 한들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이노메트리 지금 현재 50원 하락한 36,000원입니다. 최근에 에너지 ESS의 화재에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했는데, 뭐 이 종목도 하락세는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1.3%, 2.9%, 그리고 3.5%, 어제는 뭐 한 1.5% 떴고요. 근데 다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이것은 오히려 화재로 인해서 검사하는 장비가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긍정적인 보고서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지금 크게 줄어들고,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최근에 2차 전지 악재성 재료들, 뭐 중국 전기차 시장이 16% 감소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연비 규제 취소를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되 타이밍을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하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주가가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서, 너무 2차 전지 최근에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빠르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좀 여유 있게 한 발 뒤에서 쳐다보면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이트 진로 3분기 실적 기대감 목표가 상향해서 삼성증권이죠. 삼성증권은 27일 하이트 진로에 대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상향했다. 어제도 하이트 진로에 대한 다른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보면 화이트 진로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495억 원, 48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9.9%, 그리고 영업이익은 62% 증가할 걸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그러면 이러한 보고서가 과연 주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0원 상승한 26,750원이죠. 수급적으로는 조금 꼬인,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최근 조정이 한 열흘 정도 이어지면서 수급이 약간 꼬이는 모습인데 거래량은 감소하죠. 기술적인 분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는 이 수급 사항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실적이라는 호전된다는 좋은 또 재료도 갖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이 그동안의 상승이 조금 컸죠. 올 1월 달에 17,000원 밑에 있던 것이 지금 26,000원 꾸준하게, 그러니까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서 9월 달 들어서 21,000원대에서 28,000원까지, 장중에 8,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그러니까 가격 리스크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정 모습, 우리가 말씀드린 조정의 모습, 타이밍과 수급을 통해서 기법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되 철저하게 단기 관점, 가격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주가 지금 거래량 18만 주에 500원 상승인데요. 거래량도 안정적이죠. 지금 11시 12분인데 18만 주면은 전일 거래량 33만 주보다는 조금 늘어날 겁니다. 자, 좀 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열흘 정도 가까이 좀 받고 있는데, 오늘 거래가 조금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지고, 그렇다고 또 과열권은 아니죠. 뭐 한 40만 주 거래된다 해도 최소한 이것이 과열권이 되려면 한 100만 주 이상이 터져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고, 거래량이 증가, 소폭 증가하는 만큼 주가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이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 정도 수준, 시장이 조금 오늘 크게 좀 올랐거나 분위기가 좋았으면은 조금 더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 뭐 종합지수가 22%,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화이트 질러도 오늘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한번 분봉을 볼게요. 그렇죠? 분봉도 뭐 큰 특징은 없습니다.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주가는 이제 종합지수가 이제 낙폭이 커지면서 조금 주춤하는, 상승세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지난 지수 1.6%인가 27포인트 빠진 날 있죠. 그날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시장이 크게 종합지수가 밀릴 때 종목 옥석 구르기 기법 해갖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있다가 뭐 장 막판에 살짝 밀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이트 진로가 실어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동반 하락으로, 특히 장 막판에 밀리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하이트 진로 오늘 막판에 조금 밀리는 모습 나오면은 오히려 좋게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단순히 가격 리스크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짧게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원익 IPS 매출 증가 예상, 목표 주가 상향 조정, 하나금융투자죠. 반도체 장비 업체 원익 IPS 매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목표 주가를 기존 32,000원에서 37,000원으로 상향한다. 매출 전망도요, 2020년에 기존 1조 원에서 1조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하죠. 실적이 좋아지는 재료가 우리가 가장 큰 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원익 IPS 한번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원 하락해서 28,250원, 살짝 연중 고점 돌파했죠. 그러면서 어제 오늘 조금 음봉이 발생을 해주고 있는데, 크게 부담되는 모습 아니에요. 지금 이게 조정받는 모습이 시장 영향에 의한 조금 숨고르기가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거래량 11만 주, 어제 22만 주니까는 어제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거래량이거든요. 22만 주가. 근데 어저께 수준 정도 늘어도 그거보다 조금 느는 수준이니까는 전혀 거래 가열 부담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인데, 수급상을 봐도요, 그죠? 그저께, 그러니까는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한 450원 하락했고요. 이때 개인들이 한 49,000주 매수했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개인들이 12만 주 매도하면서 주가가 950원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죠. 어제 오늘 조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모습은 나오지만은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요 한번 접근을 해도 된다. 우리가 아까 하이트 진로처럼 오늘 시장의
급락에 의해서 하락에 의해서 아마 특히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주말 효과로 인해서 장 막판에 실망 매물이 더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종목 원익 IPS도 주말 효과 등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할 수는 있지만은 크게 빠지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3분봉인데 오늘 저점이 27,950원, 28,000원이 살짝 깨졌었네요. 그때 거래량 보십시오. 오늘 거래량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바로 28,000원이 깨졌던 그 시기에 나왔죠. 뭐 시간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몇입니까? 이게 3분봉이니까는 바로 장시장에서 바로네요. 뭐 9시 10분. 그렇죠? 그런 관점이면은 원익 IPS는 장 막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 효과로 인해서 조금 밀려서 끝날지 아니면 조금 상승해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저점 27,950원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거래가 많이 터져서 그 물량, 시장 불안에 대한 심리 때문에 매물 나온 것을 다 걷어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원익 IP에서 저점을 만약에 당기면 저점을 손절가로 정하시고 뭐 28,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원익 IPS 상당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재료도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6개 종목 정도인가요? 진단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의 내년 기술 이전 가치 반영되며 주가 부양 미래에셋 대우증권이죠. 어제도 유한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번요 차트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뭐 지금 1,000원 하락하고 있죠. 227,500원. 뭐 추세 이탈 뭐 그런 건 전혀 없죠.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제 말씀드릴 때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접근하고 좀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좀 유한양행 쪽을 한번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크게 부담 없는 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이 화성 엔터프라이즈 판매 단가 상승에 수익성 개선에서 목표가를 23% 증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예, 이것도 연중 고점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네요. 근데 상당히 변동성이 작고 뭐 추세적인 상승세는 여각인데 조금 지루한 맛이 있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심 종목에서는 뭐 그렇게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몇 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파크 시스템스 해갖고 지금 처음 보는 종목인데 저도요. 원자 현미경 도입 경쟁 제약은 실적에 긍정적 KB증권이죠. 뭐 거래량이 어제 전일 거래량이 뭐 3,500주, 오늘 8,600주, 거래가 너무 작네요.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도 뭐 많이 올라간다 해도 거래가 작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적다는 얘기죠. 일단은 유동성이 적으면은 우리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대 또는 팔고 싶은 가격대에 팔 수가 없죠. 유동성 부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제도 일단은 제외,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 특징주 분석을 봐드렸는데 뭐 크게 아까 말한 대로 원익 IPS 관심 가질 필요 있고, 뭐 삼성전기 그리고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한 종목 정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폴더 부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 네오룩스가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뉴스 특징주를 분석하는 이유는 관심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관심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은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법, 수급과 심리를 통한 매수 기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을 바랍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